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거든요. 이낙연 대표,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 같지로는 졌다는 거 건의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딱딱하고 재미없는 뉴스를 쉽고 재밌게 꼭꼭 씹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스형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명 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 시사건건 채널을 하면서 구독자도 많이 늘었고, 정말 많이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제가 좀 힘이 많이 났었던 댓글이에요. 이 형 좌파 코인 타고 돈벌이 하려고 채널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야기. 코인, 코인 저도 사실 좀 타고 싶긴 합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건,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지지 않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이거 하나예요. 대단히 거창한 대의를 위해서, 절대 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적폐들에게, 국민의힘, 국민의짐, 친일 세력들, 반민족 세력들, 이들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가 첫 번째 목표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지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진 빚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그 초심은 절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시사건건 홀스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챙기십시오. 이제 백신도 치료제도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이 끝물에 걸려서 고생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우리가 거리 두기도 하고 잘 참았잖아요. 이제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걸리는 게 제일 억울해. 치료제도 확실하게 나오고 백신도 나오면 우리가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건데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더 긴장하셔서, 자, 우리 건강 꼭 잘 챙겨요. 자, 다시 이낙연 대표 이야기로 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요, 혹시나 이 기레기들의 장난질이 아닐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설마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에이, 저거 뭔가 기레기들의 장난질이 들어간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녁까지 계속 상황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직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꺼낸 이낙연 대표에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과 결이 조금 달라요. 제가 진짜 화가 나는 부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저는 비판적 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비판적 지지를 할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진영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는 게 제 채널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뭐 다른 데서도 워낙 공격 많이 하니까요. 근데 이번 건은 정말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당대표라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사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느냐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노하고 계신데, 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냥 정치적인 수사련의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는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어느 부분이었냐면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이다. 이명박, 박근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님께 건의드릴 생각이다. 이 문제예요.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진짜 화가 났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사면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한다는 것. 자, 나는 통합의 아이콘으로 단물은 빨아먹고 그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을 떠넘겨요. 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비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게 만들어 놓은 이런 발상. 저는 이거는 참을 수 없다. 박근혜, 이명박 사면을 생각하는 것,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뭐 대통합, 본인 마음이죠. 그리고 그것은 유권자들이 판단하면 돼요. 본인이 대선 후보로 경선에 들어갔을 때, 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 통합을 위해서 사면하겠다. 공약 걸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판단을 받으면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이낙연 대표를 공격할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리겠다. 이건 진짜 최악의 수 아닙니까?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진짜 적절한 시기에 건의를 드린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난처해질 겁니다. 뭐가 됐든 결정을 내리라 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 당신이 뭔데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런 결정을 내려라 마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낙연 대표가 그런 건의를 하는 순간 적폐들은 좋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펜을 들이댈 겁니다. 말이 됩니까? 왜 임기 말로 가고 있는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는 짓을 여당 대표가 하는 거죠? 그것도 조금 있으면 당대표 내려올 사람이잖아요. 차기 대권주자로 불리는 사람이 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임기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적폐청산과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매진해도 모자랄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지울 생각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다. 사면 문제 적절히 풀어야 된다. 지지층의 찬반 떠나 사면 건의하겠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하라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사면해 주세요. 이걸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냐고요. 거기다가 지지층의 찬반 떠나서 사면을 건의하겠다? 정치인은요,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면 안 돼요.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시나 본데 지지층이 있어야지 당선이 될 수 있고 당선이 돼야지 당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게 민주주의고 그게 정치 아닙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통합의 이미지만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얄팍한 수를 쓰냐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리겠다. 건의하지 마세요. 본인의 공약으로 안고 가세요. 자, 이해찬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과 이낙연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 거기다가 지금은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말도 안 되는 이 선고, 윤석열의 징계, 그리고 추미애의 사퇴, 그리고 법원에 윤석열 편들어주기,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존재감이 없다. 윤석열의 탄핵 자제도 이낙연 대표의 의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도 이낙연 대표의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이해찬 당대표 때와의 더불어민주당 색깔과
많이 다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다 다릅니다. 정치라는 것이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건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를 드리겠다라는 것은 진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이거든요. 이낙연 대표,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 같지런 저딴 거 건의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면하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뛰어들면 됩니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이 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기려고 하죠? 이낙연 대표야 문재인 대통령은 한 배를 탄 사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곧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적행위 정도가 아니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감각이 없어도 그 정도의 감각이 없지는 않겠죠. 만약에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면 국민들이 절대 참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자, 새해부터 조금 흥분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뤄서 좀 안타깝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